지금 현재 이진관 판사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이진관 미국에 제소되었으며 이진관이가 판결 당시 울컥 코미디가 터졌습니다. 충격 이진관 국회의원 준비.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자유와 혁신이 한독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와 배석 판사들을 미국 정부에 공식 제소하며 국제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 이진관 부장판사와 윤희환, 이재준 판사를 대상으로 미국 국무부와 미국 재무부에 제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소는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피제소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미국 입국 금지, 자산 동결 및 거래 금지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혁신 측은 제소장을 통해 피제소인들이 친중 좌파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숙청 도구로 기능하며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는 지난 2020년 4.15 총선과 2024년 4.10 총선 그리고 2025년 6.3 대선이 부정선거에 의해 치러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로 인해 탄생한 가짜 국회와 부정 정권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주요 인사들을 보복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제소의 핵심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적법 절차 위반 및 방어권 박탈,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감치 명령을 내리고 퇴정을 명령하는 등 피고인의 조력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부정선거 증거의 조직적 묵살, 변호인단이 제출한 전자개표기 조작 및 투표지 관리 부실 등 부정선거 관련 증거를 일체 채택하지 않고 묵살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 보복 판결, 특별검사의 구형량 15년을 훨씬 초과하는 징역 23년을 선고한 것은 양형 기준을 벗어난 보복성 판결이며, 이는 아직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재판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선취 판결이라는 주장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미국 국무부에는 이민법 제212조 등을 근거로 비자 발급 거부를, 재무부에는 행정명령 138, 185에 따른 미국 내 자산 동결을 각각 청구했습니다. 글로벌 마그니츠키 법은 심각한 인권 침해나 부패에 관여한 외국 정부 관리 및 개인에게 미국 정부가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황교안 대표 측은 대한민국 내부 사법 시스템이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여 자정 능력을 상실했기에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제소장에는 피제소인들이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선동에 휘둘리는 무지한 군중으로 매도하며 국민의 정당한 저항권을 모욕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이진관 판사의 모교, 동문회, 마산고 구국동지회에서 그를 파문 조치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해당 판결의 사회적 부당성을 피력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번 제소는 단순히 개인에 대한 불만을 넘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한미동맹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며 미국 정부가
인권의 수호자로서 이 사건을 엄중히 검토하여 적절한 제재를 취해 줄 것을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소는 향후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을 둘러싼 국내외 논쟁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제소와 관련하여 해당 재판부나 법무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향후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의 접수 및 검토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재판장 이진관은 특검, 그냥 검사도 아니고 이재명 정권의 특검들이 구형한 15년에서 8년을 더해 23년이라는 징역 연수를 선고했습니다. 왜 8년이 더해지고 20년도, 25년도 아닌 23년이란 숫자가 나왔는지 의문입니다. 뭔가 타당한 계산법에 따라 산출된 횟수로 보이기 위해 그저 찍은 것 아닐까요? 또한 이진관 판사, 당시 왜 울컥했는지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그는 한독수에게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이유만 말했을 뿐 특검의 구형량보다 횟수를 왜 더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독수가 윤석열의 계엄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한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진관은 누가 보라는 소용주의 정치질을 한 것입니다. 이진관이는 나를 좀 봐달라는 식으로 영웅주의, 소용주의의 정치를 한 것입니다. 이진관 그가 국회의원을 하려고 이런 판결을 내렸다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내란이 성공해 헌법 질서가 폭력으로 무너지면 회복이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가담자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헌법 수호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습니다라고 이진관은 말했습니다. 한독수가 그날 상황을 숨기거나 얼버무린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란 행위 가담을 확정짓고 검사 구형량보다 늘려 선고한 것은 전례도 극히 드문일 뿐 아니라 한독수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바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국무총리 자리가 아무리 막중해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한독수가 했으면 좋았으나 하지 못한 일은 역사가 단죄해야지 사법이 단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그가 한 행위로서만 처벌받아야 합니다. 이진관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라고 한독수의 속마음까지 훤히 읽는 판결문을 썼습니다. 지난해 11월 24일 재판에서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말리지 못한 순간을 물으며 질책했었습니다. 당시 이진관은 한독수에게 윤석열이 대접견실을 나가서 비상계엄 선포하러 가는 걸 말리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한독수는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없었고 라고 하자 이진관은 버럭 화를 내며 그걸 윤석열한테 말씀하시지 그랬나요? 비상계엄 하기 전에 말씀하시지 왜 지금 해야? 라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리지 못한 죄를 엄하게 묻는 건 이진관 같은 진영 판사나 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그런 판결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윤석열의 계엄은 법적으로는 내란이 맞을지 모릅니다. 무력으로 국민들의 기관 국회를
무력화하려 해서입니다. 하지만 국회에 들어간 군인은 18명 뿐이었습니다. 이들이 폭력을 행사해 계엄 해제 위결을 틀어막지 않았고 위원들을 강제로 끌어내지도 않았습니다. 숫자가 훨씬 많은 보좌관에 또 밀려 야유당하고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선포 2시간여 만에 해제가 위결됐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내란 기도나 내란 미수라고 해야 합니다. 한독수는 이 2시간 내란 미수 행위에 반대도 못하고 적극적인 동조도 안 한 채로 내란 가담자가 됐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린 이후에 이진관이 장차 국회의원을 하려는 준비 과정이라면 가히 충격적입니다. 코미디의 한 장면을 연출했으며 수준 낮은 운동권 대학생 수준의 이진관 울컥 판결을 한 그의 코미디는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다만 그런 진영 판결, 정치질이 이재명 사법 처리를 막는 검찰 해체, 베네수엘라식 대법관 대폭 증원 등 사법 파괴를 불렀다는 사실은 알아야 합니다. 이재명 정권은 이런 얄팍한 판사들, 자기네 기관 없애 버려도 찍소리 못하는 검사들, 큰 감투를 준 정권에 그저 충성하는 특검들을 일찍이 알아보고 그런 난도질을 꺼리낌 없이 하도록 판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정신나간 사법부의 현 주소입니다. 이진관은 판사라 할 수 없습니다. 2시간짜리 내란 미수가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지 때문에 저지되기라도 한 양 그 대목을 읽으며 울컥한 이진관, 정말 유치의 극치입니다. 이진관, 당신이 진짜 국회의원이 되려고 이런 판결을 내렸다면 역사에 또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